열어갑니다. 한민족방송 통일전망대가 하나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김준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통일 리포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통일 후 10년에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장기적으로 얻게 될 이득은 무엇일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 10년 기간의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그 성장 동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북측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북측 주민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삶이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지겠는데 무형의 이득 또한 상당하지 않을까요? 예. 유형, 무형의 이득이라는 건 어떻게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에서, 평등하게 잘 살게 되는 걸 이상으로 해서, 누구나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까지 지나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평등하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못 사는 상태로. 그래서 평등하게 굶주리는 상태로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통일이 돼서 우리 남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도대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북한 주민들은 전부 일거의 선진국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건 꿈에도 상상해 볼 수 없는 이런 거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사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면적으로도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사회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핵심 분자들 한 50여만 명 빼놓고 나머지 그 북측 정권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탄압받는 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사는 이런 사회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이걸 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꿈은 이루어진다. 네. 어떤 이런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그거 이루어지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남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라서 상당한 이득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일한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다.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유효 수요가 있을 때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북측에 소요되는 이 대규모 실물 자본을 남측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남측 경제는 눈부시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누군가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거고 누군가의 소득으로 돌아갔으면 그게 또 다시 수요로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다른 재화 용액이 이제 수요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또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전부 이제 움직여져 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 이 근래 남측 경제가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정말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러면은 통일이라고 그러는 대탈출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쪽을 향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일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전부 해결이 되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라는 것이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다른 과학적인 측면까지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득 조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이제 통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조정 기간으로 해서 분리 관리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이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짧게 되면은
지금 북측에 있는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려면 여기서 사회 보장, 사회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소득 조정 기간을 갖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득 조정 기간이 끝난 뒤는 어떨까요? 자본재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거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건데 그동안에 그 경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도 이제 계속 따라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종 수요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유효 수요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또 생산량도 늘어가고 이런 거가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 조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경제는 발전해 나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통일이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대륙으로 연결이 됩니다. 육상, 공중 통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한 이득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마어마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그 분야에 따라서 좀 더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득을 보는 데도 있고 그게 좀 낮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경우에 이 물류 비용이 한 30% 정도 절감된다는 이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근래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렇게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면은 그만큼 세계 이 경쟁 시장에서 우리 국제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국제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GDP 소득이 또 증가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이 통로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가스관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런 연결점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 남한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도 역시 이제 통일된다면 이제 북한도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역시 그 생산비가 절감되는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건 그만큼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고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건 조금 전에 다른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건 수출이 더 늘어나면서 국민 소득이 더 늘어난다는 거고 이렇게 경제가 이 선순환 쪽으로 이렇게 전부 갈 수 있는 이런 그 기반이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북쪽에서 고깃국에 입안 먹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남측에서는 이 쌀 생산한 거를 다 소비를 못 하니까 이제 정부 비축미로 많이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지만은 북한에 있어서 농업 분야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북한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미개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이 토지가 오염이 덜 돼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 고부가 가치를 거기서부터 이제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고 그러면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부가 가치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더 높아지는 거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좋은 산품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서로 좋게 되는 그런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농업 분야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농업 분야의 어떤 그 조심스러운 개혁 움직임이라고 그럴까요? 변화?
예, 그런 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런 건 나름대로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한 20명 정도를 이제 한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산 활동하던 그 농업 분야를 요새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5명 정도로 네. 줄이다 보니까 두 가구가 합쳐지면은 그 농사는 이제 한 단위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이 개인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개별적인 생산 비슷하게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시장 경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못하니까 못하죠. 어떻게 네. 조금만 그러니까 창호지에다 문구멍 조금 뚫어놓고서 거기 바람이 제대로 들어와서 되길 바랐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개선은 좀 이루어지지만 그거 가지고는 다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데 따라 그전에는 뭐 평등을 위주로 했지만 지금 평등보다는 그래도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수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데는 큰 틀 자체가 자기들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제약된 이런 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였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